자, 일단 우리나라는 연금이 중요한데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온 국민연금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입니다. 평생을 내고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제시기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유튜브 연금박사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유일무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오래 살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더 좋은 제도가 있어요.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최소한 40에서 60%를 내 배우자의 평생 동안 지급할 수 있어요. 유족연금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족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외벌이하는 상황이었어요.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남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후의 연금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남편과 부인이 같이 노후를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남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부인의 노후가 막막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직장가입자 남편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주자라고 해서 유족연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를 합니다. 둘 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보니까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받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받기로 했어요. 근데 부인은 살림하느라 국민연금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임의 가입을 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바람에 국민연금이 한 50만 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죠. 유족연금은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대략 한 60%인 12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는 유족연금 120만 원 받고 내 연금도 50만 원 있으니까 170만 원 받으면 노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죠.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유족연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받는 유족연금과 내 본인 연금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족연금 받을래? 아니면 본인 연금 받고 유족연금의 30%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 본인 연금 선택하면 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해봐야 8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 그냥 받으실래요? 아니면 내 본인 연금 선택해서 86만 원 받으실래요? 그럼 당연히 큰 거 받아야 되겠죠. 자, 이 120만 원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내 연금 50만 원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온 국민연금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평생을 내고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을 받으니까 그걸로 사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보면 나는 괜히 국민연금 낸 겁니다. 따로 내 개인연금을 준비했더라면 더 많은 금액이 모여 있었을 텐데. 또 하나, 남편과 부인께서 같이 상담 오셨는데 부인께서 남편보다 12살이 어리신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데 부인께서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지 마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12살 차이가 납니다. 내가 낸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인께서 내가 낸 원금 받으려면 75세가 돼야 돼요. 남편이 몇 살이에요? 87세. 원금의 이자까지 웬만큼 받으려면 남편이 최소 95세, 100세는 살아주셔야 돼. 확률적으로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냥 개인연금이나 따로 저축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약간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좀 많다, 내 배우자가 좀 건강이 안 좋아,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계시면 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되나? 이거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미혼.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미혼 있잖아요. 또는 뭐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면 내 개인 자산은 내가 지정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카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돈의 팔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저한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영주 씨가 고생하니까 연금 박사님 가져라 유언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개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유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 두 번째가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는 조건이 있어요.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60세, 70세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25세 미만이면 이상한 거잖아요. 좀 늦둥이 보신 건데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자녀가 혹시라도 있어. 근데 자녀가 25세 미만이야. 23살이야. 그러면 23살이 자녀에게 유족연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걔가 25살이 되면 끝나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한테 갑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가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사망한 내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미혼인데 부모님 같이 살고 있어요? 원룸이라도 얻어가지고 혼자 살려고 하지. 다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 살고 있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내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 생활비를 드렸다는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증빙이 없다면 유족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유족이 없거나 제한도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 되고, 물론 사망시를 가져간 거니까 여러분 오래 사셔야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불의한 사고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사후에 그걸 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혼하면 혼인 중에 납입했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해줘서 나눠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내가 어쨌든 한 20년 살고 이혼했어요. 그럼 20년치 납부한 국민연금,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내가 절반 받아올 수 있어요. 이게 분할연금이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배우자, 자녀 뭐 이런 것들을 모든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실질관계입니다. 내가 20년간 살긴 살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다음날 그냥 별거하기 시작해서 20년간 하루도 안 살았어. 자, 이거 분할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유족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만 되면. 하지만 같이 법적으로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떨어져 살았다, 그런 건 다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못 받아서 억울한 케이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뭐냐면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입니다. 못 받을 게 확정이야. 근데 내야 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한 40대, 50대인데 불가피하게 이제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유족연금은 꼭 내가 나이가 돼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어려우니까 유족연금 받거든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국민연금, 유족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애도 키워야 되고 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족연금 가지고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합니다. 돈이라도 좀 벌어야지 가정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자, 일을 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월급이 발생하죠. 직장인들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월급이 생기면 월급에서 뭘 떼고 받죠? 국민연금 보험료 떼지 않습니까? 세금 다 떼고. 자, 그럼 나는 유족연금 지금 받고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받고 있다고 칩시다. 뭐 이것도 사실 계속 주진 않습니다. 3년간만 주고 그다음부터는 또 중지가 되거든요. 어쨌든 유족연금 100만 원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가지고 국민연금에 물어보는 거야.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50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내면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0만 원 받는데.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유족연금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면 50만 원 받잖아요. 자, 그런데 유족연금과 내 본인연금 중복수급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내가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유족연금과 내 국민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족연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내가 지금 급여에서 뛰어가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나중에 못 받아. 못 받을 게 확실해. 그럼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저는 못 받을 거니까 안 낼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셔야 돼요. 국민연금 내기 싫으면 일을 안 해야 돼요. 장애연금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장애를 당해서 장애연금 받잖아요. 근데 내가 장애연금 받으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내가 65세가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장애연금 매월 보험료와 내가 지금까지 부어온 내 국민연금 본인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노령연금. 이 둘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미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내는 이 본인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세금 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혹은 사업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내셨죠. 국민연금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 냈습니다. 자, 그럼 연금보험료 낸 거 소득공제 받거든요. 그럼 연말에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이건 세금을 안 낸 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게 2002년부터예요.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그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30년간 가입해 왔는데 그 중에서 2001년까지 낸 돈에 대한 연금은 세금을 이미 냈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나는 2002년 이후에 쭉 살다가 직장을 안 다닌 경우가 있었어요. 혹은 주부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부인 경우에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올해는 없는데 내가 이비가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넣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아요, 안 받아요? 국민연금은 낸보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공제를 신청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올해 소득이 있어, 없어? 없죠. 소득이 없으면 낸 세금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신청해봐야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소득공제 못 받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했는데 그 중에서 15년은 소득공제 받았고 5년은 소득공제 안 받았어요. 자, 그럼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 그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맞죠.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안 받은 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야죠. 내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해줄까요? 아, 네, 고객님께서는 총 납입하신 기간 중에서 2001년 납입하신 거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요. 2002년 납입한 것 중에서 어떠한 해는 소득공제 안 받으셨고 어떤 해는 받았으니까 요거는 면제해드리고 요거는 세금 내시고 해드릴까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상담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애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네가 알아서 챙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제가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기네가 그걸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연금 받는 연금 수급자가 내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5년이 지났어요. 소급해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타러 온 사람한테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물어봅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복잡해서 못할 수 있어. 그러면 대신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국민에게 서류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모르는 거예요. 엉망이지, 사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내고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빨리 국가에서도 업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내 연금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혹시 국가가 띄어먹는 거 아닌지 잘 챙겨봐야 된다. 누군가 챙겨보지 않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케이스는 받긴 받는데 좀 억울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가장 억울한 게 이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문제죠. 국민연금이 내는 젊은이들의 세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나와 있듯이 2055년에 기금 고갈이 확정이에요. 근데 기금 고갈이 확정된다고 해가지고 곳간이 비었다고 해가지고 연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해에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돈으로 또 주면 되니까요. 근데 들어온 돈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받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못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사실 더 억울하죠. 세대 입장에선. 왜냐면 내가 내서 남 주는 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나도 못 받고 너도 못 받아. 그럼 괜찮잖아. 그죠? 근데 내가 내서 남들은 잘 받아. 그러면 더 억울한 거지.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 실패했어요. 처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기를 재정계산 해보니까 2055년이면 이금이 고갈될 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여야가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 합의안을 시행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언제 되냐면 2061년에 돼요. 6년, 7년. 이런 상태로 국민연금 개혁해가지고는 개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그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각자 도생.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살 준비 내가 해야지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 결국은 국가가 해주길 바라다가 여러분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다. 포기하시고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글렀다는 겁니다.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영상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연금이 중요한데 연금이 3층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연금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연금 준비의 1순위를 공적연금을 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이 너무 제도가 후하고 많이 주게 되는 좋은 제도니까. 하지만 그렇게 받아가심으로 인해서 20, 30대의 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아빠가 한 대로 내가 하면 굶어 죽어. 아빠는 금리가 10% 있을 때 살았고 나는 지금 2%잖아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젊은 시대라면 공적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은 충분한 노후자금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럼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부족했어. 그다음 뭐가 있어요?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 잘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퇴직연금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퇴직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 있고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좋으냐? 요즘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무슨 뭐 미국 주식하고 S&P, 나스닥, ETF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좀 굴리면 더 돈이 되겠지? 하지 마세요. 글렀어요. 다 해봤어. 하루 이틀 1년, 2년은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걸 20년도 굴려야 돼. 30년도 굴려야 돼. ETF, 나스닥, 주식 가지고 30년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연금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DC형보다 DB형이 훨씬 좋아요. DB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게 내 퇴직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승진해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만 올리면 돼요. 직장을 30년 다녔는데 30년 동안 29년 동안 월급 100만 원 받았어. 근데 마지막 퇴직 직전에 월급 3개월 동안 1000만 원 받았어. 자, 그럼 여러분 퇴직금 얼마야? 3억 받는 거야, 3억. 이거예요. 자, 결국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해? 근속 기간이 중요해요. 그럼 오래 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DB형 퇴직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일하고 오랫동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면 퇴직금이 쌓여. 내가 이거를 3년마다 이직을 하러 다니네? 그거 얼마 받겠어? 끽해봐야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 야, 내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노후자금 뭘 모으겠니? 어차피 내 인생은 한 번인데 지금 놀자. 1000만 원 딱 받아가지고 한 달 쉬면서 전 세계 여행 다닌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잖아. 정작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30년에 퇴직할 때 퇴직금 있어 없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노후를 준비 잘 하신 분들이 뭘로 살고 있나 딱 보시면 첫 번째 국민연금이고요. 두 번째 퇴직금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좋든 싫든 이 일이 내 얘기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30년간 근속했더니 국민연금 한 달에 200만 원 나오고 퇴직금 2, 3억 받아 나오시는 거예요. 2, 3년 만에 옮기고 그러면 직업의 커리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의 노후 국민연금 퇴직금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공적연금은 글렀어. 퇴직연금은 얼마 없어.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돼? 개인연금이잖아. 아, 내가 지금 사실 놀 돈도 없고 집도 사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할 거 많은데 내 개인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니? 라는 얘기로 개인연금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연금을 준비 안 하니까 국가가 좋아. 노후가 되면 연금이 중요한데 지금 니네들 모르니 좀 해라 라고 해서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매기는 비과세예요. 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금저축, IRP, 연금 계좌, 연금 펀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뭐냐면 일반 연금저축이나 IRP 상품들은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나서 돈을 내요. 그러면 연간 납입액 중에서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토해내니까 세금을 덜 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게 되고 거기 납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액공제 받는 게 가능하죠. 대신에 세금은 국가가 그냥 공짜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다 인출하거나 해지해버려. 그렇게 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게 만들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연금 탈 때 그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1억 있는데 그냥 올해 5천만 원 타고 내년부터 1,000만 원 탈게. 이거 안 돼요. 종합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럼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과세 연금이 있어요. 얘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형태로 판매됩니다. 자, 이 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국가는 어떤 혜택을 주냐? 얘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이 노후에 연금을 탈 때 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탈 때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납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과세 한도가 무제한이 아니에요.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또 요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일시불로 1억 원. 요 두 가지 한도 내에서 가입하셨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 연금에다가 내신 돈이 총 납입 원금이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입니다. 내 계좌에는 총 1억 5천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비과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과세는 원금 1억에 대해 비과세일까요? 수익 5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일까요? 아니면 1억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일까요? 뭐 전체 비과세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익 5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원금은 뭐죠?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여러분이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불입할 때 세금 낸 돈으로 불입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과세 효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이 많이 나야죠.
비과세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이 많이 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항상 비과세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가입했던 연금들은 다 금리 연동형이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서 수익이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수익률을 최저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5%도 있었는데 지금 6, 7, 8%까지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연금해라 그러면 먼저 그냥 비과세요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수익이 도대체 얼마가 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아니 은행금리가 2,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최저보증 수익률을 6%, 7%, 8%씩 합니까? 이것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 보험회사가 수익률을 6%, 7%, 8% 준대. 그냥 줄까요? 그냥 안 줘요.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인출하겠다, 뭐 해지하겠다 이렇게 연금이 아닌 사유로 돈을 빼겠다 라고 하게 되면 원금도 못 찾아요. 이제 정리할게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제일 잘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게 부족하다면 일 열심히 해서 퇴직금 많이 쌓으십시오. 그리고 퇴직금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때 국가가 허락하는 세제 혜택, 연금저축같이 납입할 때 세제 혜택 받는 거 연간 900만 원,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보험 연간 1,800만 원, 이 한도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잘 설계하신다면 공적연금이 조금 부족해도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